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굴 부었어요 이랬는데 그 이동훈 기자님이 보자마자 살 빠졌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전에는 더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고 생각을 못했네? 제 눈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 얼굴이 부었어요. 어제 라면 먹고 잤어요? 그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지금 힘들 때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술.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한 잔 정도? 뭘로 한 잔요? 500cc짜리 소 채워가지고. 빨로. 이게 좀 비방으로 시작하네요. 마치 미국이 북한을 비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쿠바 같은 관계가 돼야겠죠. 우리는 협력하는. 네, 그래서 오늘의 기사를 자연스럽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 개 남지 않았는데, 네.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국가가 쿠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쿠바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걸 북한과 쿠바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 지지난해 말, 2014년 12월 달에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지난해 7월 달에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쿠바와 북한 사이에 좀 관계 안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이런 걸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2월 19일 날 있었는데요. 북한의 교육위원회와 쿠바의 고등교육성이 교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문을 쿠바 아바나에서 조인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교육 협력을 하자. 네. 이런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 협력한다는 거죠. 교육, 근데 뭘 하지? 가고, 교류 학생도 가고. 그렇구나. 유학 뭐 이런 거 하겠구나.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쿠바가 어느 나라 말 쓰죠? 쿠바 말? 쿠바어가 쿠바가 스페인어 쪽이겠죠, 아마. 왜냐하면 그쪽이 다. 그쵸.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를 쓰는 것 라틴 같아요. 아메리카 네. 쪽이. 북한에서 이제 뭐 스페인어 교육할 때 쿠바의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면 뭐 정치 사상적인 내용을 교류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만들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쿠바는 쿠바 나름대로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쿠바 하면 유명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기농. 네, 유기농. 네, 그런 것도 유명을 하니까. 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협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예상을 해보건데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북한과 쿠바가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합의를 하고 조인을 했는데 이 이전에 이제 작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2월 달에 쿠바와 미국이 관계 정상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북한과 쿠바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15년이 북한과 쿠바 수교 5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만난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17일에는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이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가지고 라울 카스트로 의장,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쿠바가 미국에 대한 투쟁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 둘 다 반미 국가다 이 얘기군요.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반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년대 미국과 수교를 했음에도 이런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쿠바에서도? 14년 2월 달에 관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수교는 2015년 7월 달에 했어요. 근데 그 사이 기간에 와서 이수영 외무상이 와가지고 쿠바와 우리는 반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6월 말에는 강석주 조선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가 쿠바를 방문해서 역시 라울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선 관계를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와 북한의 관계는 60년대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거든요. 특히 쿠바에서 미사일 관련해서 소련이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다가 소련이 철수하는 이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북한과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유명한 체게바라도 북에 가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 북한에 있는 여성과 춤추고 이런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때 체게바라가 외무상인가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대를 이어서 변함없이 강화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이전에
의장했던 피델 카스트로. 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거든요. 네. 뭐, 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좀 남다르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7월 달에 미국과 쿠바가 수교한 이후에도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9월 4일에는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 내외와 접견하고 그때 모랑봉 악단이 쿠바 대표단 앞에서 공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또 변함없이 관계가 친선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과시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베르무데스 부위원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쿠바와 조선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친선관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한 관심 속에 공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패의 친선관계라고 하니까 또 느낌이 약간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양국의 정상이 이 자리에서 친서가 오가기도 했는데 친서에서는 두 나라의 형제적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쿠바 사이가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2015년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2016년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교육 분야 교류뿐만이 아니라 1월 28일 날 대외무역 부분, 그 다음에 연구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약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물물 교환, 이런 그 다음에 북한의 철도 기술 및 설탕 정제 장비 수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연구기술 분야 협약으로는 보건, 교육, 문화, 체육, 농업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런 협약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설탕 정제 장비를 수출한다는 거죠? 쿠바에.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좀 신기하다. 반대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의 과학자들이 가서 같이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여러 장비를 수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장비 수출인 거죠. 공동 개발이 아니라. 통일하면 백종원 씨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슈가 보이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쿠바가 워낙 또 설탕 유명하니까. 그러면 앞서 말했던 뭐 미국이랑 이렇게 쿠바가 국교 정상화가 돼서 북쿠라 해야 되나요? 북한과 쿠바 간의 관계가 조금은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게 되게 쓸데기 없는 걱정이었네요. 그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쿠바가 수교를 하면서 이제 북한은 혼자 남았는데 북한이 더 고립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국내 언론에서 약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남은 건 북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쿠바와 북한 관계가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소꿉친구가 엄청 친한데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와가지고 친해졌다고 해서 소꿉친구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껴주는 거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국제 관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니 자국의 이익이 최선이죠. 그렇죠. 국제 관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14년 말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미리부터 미 국무부에서 쿠바에 파견할 외교관들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왜 그러냐면 쿠바하고 그동안 계속 이제 적대 관계다 보니까 쿠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쿠바와 이제 외교 관계를 터야 되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네.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 비공개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 이제 교육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 가서 이제 외교 일을 할 사람도 같이 모집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확인되지는 않죠. 공개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도 어쨌든 대비는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로. 뭐 최근에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라고 해서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도 높은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제재는 제재지만 이거는 평화협정을 하기 위한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중국의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앞에서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방금 해주셨던 말씀이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의 정책이 겉으로는 계속 북한을 제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뒤로는 또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아우,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지, 뭘 그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빼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밀당하는 것도 밀당. 네, 밀당이 심하네요. 아, 하여튼 뭐, 이 앞으로의 관계는 꾸준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네. 연애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연애 보듯이 좀 보면 재밌게 국제정세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럼 이것으로 혹시 마지막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